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급락에 대한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 섹터가 지금 좀 노이즈가 생겼죠. 네, 브로드컴과 브로드컴 이슈도 있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D램, 레거시 D램도 그렇지만 D램 정점 얘기가 살짝 노이즈가 또 같이 묻어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뭐 소캠2 관련해 가지고 네, 좀 줄인다는 줄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오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해 가지고 5월 말 6월부터는 지수는 좀 눌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이유는 이제 좀 빨리 올라왔기 때문인가요? 제가 팀장님하고도 할 때 아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매크로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일단 그 반도체 두 종목으로 쏠리는 수급 자체가 편안해 보이는 수급이 아니라 좀 불편한 수급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좀 쉬어가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는데 또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아대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한국물 비중이 커서 줄이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섹터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또 반도체만 올라갔기 때문에 그 비중이 당연히 커지니까 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또 그 줄인 걸 가지고 국내에서 재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환전을 해서 나가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물 비중을 좀 줄이면서 스페이스X 상장 이슈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같이 환율도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자체가 반도체만 꾸역꾸역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반도체의 어떤 섹터 비중은 또 커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비중이 커지니까 더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2배 레버리지 나오고 제가 아까 좀 우스갯소리로 제 고객님들한테 그걸 보내드렸는데 뭐 우스갯소리라고 하긴 그런데 자 지금 목표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대비 2배의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주식들을 다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 넘어가는 논리가 뭐냐면 어차피 이쪽 손해본 것 같고 이쪽은 뭐 전 증권사들이 계속 목표 주가를 다 올리고 있고 이익 내년에 뭐 1000조 나온다고 그러고 둘이 합쳐가지고 반도체 사이클 길어진다고 하고 여기 가면은 일단 목표 주가만 봐도 2배 나는 거고 2배 레버리지로 들어가면 4배 나는 거고 이론상은 그렇죠. 이론상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심리 자체가 그만큼 위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수익을 근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배 가까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이 나니까 그걸 보고 따라 들어오기 10배가 넘었네요. 그걸 보니까 200만 원대 같으면은 그게 넘었습니다. 7, 8만 원 선에서 출발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뒤늦게 참여한 사람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참여자들조차도 다른 거 어차피 안 되니까 다 버려가지고 글로 넘어가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좀 눌릴만 한데 반도체 빠지면 옆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반도체를 사버리니까 이쪽은 더 빠지고 반도체는 버티고 반도체 비중은 또 커지니까 반도체는 또 기기적으로 매도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다 마찬가지로 섹터 쏠림이 지금 있는데 미국은 좀 분산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반도체 일변도에서 섹터가 좀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데 대만은 원래 뭐 IT 중심이고 다른 게 없잖아요 거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쏠림 현상이 2배 레버리지 나오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냥 쉽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 복싱을 해도 3분하고 1분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것도 계속 무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오게 되면 좀 지치잖아요. 주가 자체가 좀 쉬어간다는 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가는 건데 쉴만 하면은 아니야 더 가야 돼 하고 그냥 계속 떠미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가다 보니까 또 문제는 주변 섹터들이 다 무너졌죠. AI 관련돼 있는 뭐 원전, 전력기기, 또 뭐 좋다고 하는 방산, 조선 뭐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냐? 좀 정상 같아 보이진 않아서 오히려 시장이 더 멀리 가려면은 지수가 한번 눌리고 특히 반도체 쪽이 좀 눌려주면서 다른 섹터들이 살아나면서
이게 균형을 좀 맞춰줘야지 섹터 비중도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음 실적 발표 또는 하반기 내년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전까지는 지금 반도체 더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하게 계속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5월 10일 넘어서부터 좀 올라가는 게 편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꾸역꾸역 올라가서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다가 네네.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건 이쪽 비중을 좀 낮추고 오히려 좀 틈새장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틈새장 종목들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조금만 눌리면 이쪽을 팔아가지고 일로 넘어가니까 이게 같이 빠져버리거든요. 지금 맞아요. 이게 악순환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조심스럽게 그 가운데서라도 조금 가능성 있는 것들을 조금 소팅을 해가지고 조금씩 지켜보면서 담아가는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간 조정 좀 나와야 된다. 지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두배 레버리지 때문에 기울기가 급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두배 레버리지의 반작용이 나오면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반도체가 생각보다 좀 확 밀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사람분들 편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네, 저는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빅2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열어두고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은 살짝 이제 다른 섹터로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도 그럴지. 그러니까 요 쉬어감을 이용해서 그동안 빠졌던 섹터들로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걸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고 일부만 지금 찔끔찔끔 바닥에서 이렇게 훑는데 이게 바닥에서 물건을 강하게 잡는 게 아니고 밑에다 걸어놓고 툼에 나오면 받는 식으로 지금 받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은 잡히는데 주가는 계속 밀려요. 아, 좀 보수적으로 산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급하게 살 이유가 없죠. 지금 외국인들도 바보가 아닌데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당장 올라가기 좀 힘들다. 네, 힘들어 보이고 또 그 사람들도 이쪽을 조금이라도 본다면은 지금 코스닥 신용잔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반대 매매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겠죠. 이렇게 하락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와중에 주가가 조금 반등이 재료가 나서 세게 나오면 그거 팔아가지고 또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빠지면 기회다 해가지고 또 이걸 사고. 또 팔아서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멎을지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코스닥 뭐 3천 간다 이런 얘기할 때 네. 코스닥은 3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체질 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나서 투자자의 어떤 보호장치 이런 게 좀 갖춰져야지 이게 지금 사실 투자의 기준도 별로 없는 리포트가 거의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데다 뭐 3천을 얘기하는 건 넌센스라고 얘기했다가 욕도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항의 전화도 받았었어요 그때.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왜 욕 먹을 일이 뭐가 있으시죠? 뭐, 정보가 부족하다는 코스닥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죠. 그런가요? 네. 뭐 저는 전화도 받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반기에 사실은 코스닥 3천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정부 관계자라고 하면서 네. 기사가 나왔었어요. 누구라고 특정은 안 했어요.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생각을 있잖아요. 하고 있죠. 네. 코스닥이 왜 못 가는지 확인해봐라 이런 뉘앙스였었지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고 누군가가 3천 얘기를 꺼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누군지는 특정이 안 됐어요. 아마 특정됐으면 욕 바가지로 먹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많이 따라 붙었었잖아요. 네. 개인 투자들 많이 들어갔었고 그때 ETF로 무슨 뭐 액티브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붙었다가 다 박살이 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 지금 증시 8천 됐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무슨 그 국민들이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막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즐길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쏠림이 너무 심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시의 기능 중에 하나는
벤처 육성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그다음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연초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리그제 도입을 한다든지. 맞습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만 해놨고. 그래서 뭐 하반기에 한다고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상장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대상이 없어라고 얘기하면은 상장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빨리 좀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센티가 일단 안정이 좀 돼야 돼요. 코스닥은 지금 완전히 빈집을 넘어서서 버려진 집이거든요. 네. 오늘도 제가 깜짝 놀란 게 분명히 아침에 바이오 플러스 났었거든요. 맞아요. 뭐 마이너스가 막 뭐 7%? 오후 돼가지고 보니까 이 뭐지 싶어가지고 훑어보니까 다 그냥 개인. 그다음에 기관 매도로 나와 있는 것도 주로 보면 금투, 네, ETF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서 좀 챙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감독 당국에서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적극적인 뭐 부양책을 내놔라 이게 아니라 센티가 일단은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벌써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성장펀드 얘기도 있었고 네. 예, 코스닥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계속 얘기해 왔었으니까 그렇죠. 어떤 마중물을 어쨌든 좀 부어주고 센티가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건전화 안정화를 위해서 부실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장을 좀 꾸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 죽죠 사실은 지금. 네,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전자닉스 저렇게 올라간 수급이 과연 끝까지 해피하게 갈 수 있을까? 저는 여태까지 저렇게 포모 심리로 막 끌어당겼던 것들이 행복했던 결과를 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거는 그냥 코스피는 잘 가잖아 이런 식으로 끝날 게 아니고 네. 반도체는 좋잖아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정부 구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돼주는 게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고, 그러니까 빈집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도 그게 또 일부 또 매도하고 또 그럼 이제 이 기회에 반도체 가자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지금 투자 전략을 잡기가 그럼 너무 좀 어려운데요,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하면. 그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는 지금 시장이 화려해 보이느냐고 거꾸로 역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ADR도 역대급으로 지금 바닥에 그렇죠.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하락 종목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네.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맨날 그 기사나 이런 데서 포커싱하고 있는 건 지수, 그렇죠. 삼성전자 코스피 올라가니까 네. 거기만 포커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전부는 아니거든요. 물론 요즘은 압축돼서 올라가는 게 뭐 글로벌 트렌드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성장의 어떤 그 베이스를 깔고서 가는 업종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보면은 지금 그냥 지금 업황하고 맞고 안 그러니까 시황하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지금 성장 산업으로 일컬어질 만한 섹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전력기기도 주가 폭락했지만 계속해서 쇼티지 나가지고 지금도 뭐 5년 잔고 갖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 그렇죠. 지금 고환율이고, 그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초선 역시 마찬가지로 1분기 서프라이즈 내고 2분기는 심지어 제작 기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 거기에다 지금 환율에 방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주요 업종들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코스닥 바이오가 상반기에 라이센스 아웃을 그렇게 많이 한 줄 몰랐거든요. 네네. 그 기록을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기술 이전 잘 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버리잖아요. 네. 바이오는 돈 못 버는 섹터니까 다. 근데 미국은 바이오 쪽 괜찮아요. 네네. 되게 좋아요. 곧 신고가 근처에서 기간 조정 받다가 오늘 올라오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워낙에 고평가됐었던 건가? 아니면 뭐 고평가된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근데 기업들 최근에 나왔던 임상 결과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의 성과 대비 주가 흐름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걸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 시장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투자자들한테만 맡길 건 아닌 것 같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투자자들도 너무 포모에 의해 가지고 막장으로 가시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좋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대. 그 두 회사 합치니까 1,000조 나온대 영업이익이. 네. 그러면은 목표 주가 지금 2배니까 이익 개런티 되고 주가 안 빠질 것 같고 쇼티지래니까 지금 사놓으면 현금으로 사도 2배고 레버리지로 사면 4배네? 이런 단순 논리로 접근을 해버리면 그렇죠. 모두가 다 돈 벌면은 이게 주식시장에 전문가가 왜 필요해요,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같이 흥분했을 때 막 같이 흥분해서 그러시는 것보다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지금 환경을 좀 보실 필요도 좀 있다.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